솔직히 얘기드리면 사실 이 주제는요, 제가 줄은 조금 뭐랄까 오픈스테이크 컨트리뷰션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사실 설명을 드릴 정도로 제가 뭐 줄에 깊게 개발 쪽에 관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 세션은 사실 다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다가 급하게 일주 전에 한국에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사실 조금 준비를 해봐가지고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픈스택 인프라 코드로 CI/CD 살펴보기라고 해가지고 줄이라는 주제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오픈스택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오픈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국내에서 오픈소스를 알리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이라는 게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보통 CI/CD라고 하면은 사실 뭐 줄이라는 것보다는 뭐 젠킨스라든지 뭐 트라비스 그쪽에 익숙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줄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스택 인프라 팀에서 줄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몇 가지 내용들로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간단한 마지막에 예시로 함께 해가지고서 실제 오픈스택 인프라 팀에서 이 줄이라는 걸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번에 제가 작년 5월달에 보스턴 서밋을 간 다음에 사실 뭐 그 다음에 어떤 오픈스택 이벤트도 글로벌하게 못 갔었는데요. 올해 5월달에 오픈 인프라데이는 여기서 하는 거고 오픈스택 밴쿠버 서밋이라고 갔다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줄이라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사실 이 줄이라는 거는 뭐 한 3, 4년 전쯤에 공식적으로 런칭해서 오픈스택 인프라 팀에서 CI/CD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줄이라는 게 개별 프로젝트, 즉 오픈스택에서 어떤 공식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오픈스택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뭐 노바, 신더, 유트론, 키스톤 등등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오픈스택 말고 이제 오픈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런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줄이라는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굉장히 키노트에서도 언급하고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줄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정형은 CI/CD랑 무관하고요. 그래서 검색해보시는 뭐 줄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CI/CD와 관련이 있느냐. 사실 CI/CD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젠킨스라든지 트라비스, 뭐 팀시티 등등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검색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줄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멀티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 테스팅을 위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하고 싶은 이제 줄이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탑 머징 브로큰 코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뭐 기트라든지 그런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데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코드가 리뷰가 이루어지고 즉 기트허브에서 누군가 풀 리퀘스트 해가지고서 코드를 올렸을 때 아니면 코드 커밋을 최종적으로 올렸을 때 그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테스트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인 문법 체크 그 다음에 이게 특정 인스턴스에서 잘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 어떤 컨피규레이션 설정으로 잘 맞는지 그런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CI/CD라고 해서 실행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 제가 사실 게임 회사에 한 10년 전에쯤에 있었을 텐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CI/CD라고 하면요. 뭐 그런 용어도 없었고 데일리 빌드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단내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걸 쓰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커밋이나 그런 걸 해서 소스도 올려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아침 7시라든지 아니면 새벽 6시라든지 그때 자동으로 빌드가 쭉 일어나고 거기서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가 일어났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별 문제 없이 계속 개발을 하고 실패를 하면은 그날 아침부터는 왜 실패가 났는지 분석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또 이제 수정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데일리 빌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코드가 다 장소에 올라간 다음에 그 올라간 코드 자체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업체들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프리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코드가 실제로 어떤 저장소에 메인에 사용하고 있는 저장소에 머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코드를 마지막으로 테스팅을 한 번 더 해가지고서 그 코드가 어떤 문법적인 거라든지 테스팅이라든지 잘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을 때 머지를 시켜줘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기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버 버전이고 마찬가지고 개발 작업할 때는요. 혼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할 때 누군가가 코드를 올려놨는데 그 사이에 딴 사람이 또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또 엎어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코드를 업로드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업데이트된 거와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팅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뭐 리베이스를 하든 머지를 하든 한 다음에 다시 또 테스트를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코드를 머징하는 방법이 현재 얘기하는 프리머지입니다. 이제 퓨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픈스택 쪽에서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어떤 미래인데요, 게이팅이라고 봤어요. 즉 포스트 머지가 됐건 프리머지가 됐건 어떤 다양한 단계들을요 게이트라는 걸로 정의해가지고서 그 단계별로 해서 테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다 이제 상세한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복잡하네요. 그래서 줄이라는 건요 하나의 패치가 랜딩, 즉 이제 패치가 랜딩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소스가 우리가 개발 중인 곳에 딱 그러니까 랜딩하기 전에 그 전에 여러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요 이 게이팅 변화라고 해서 제가 일단 코드를 올리는 단계, 뭐 코드를 리뷰하는 단계, 최종 머지하는 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별로 게이팅이라는 단위로 나눠가지고서요 변화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CI/CD에서 최적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이제 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든지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들이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고 사실 이제 개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은 TDD가 맞다, 어떤 분은 DDD가 맞다 그렇게 하면서 논쟁도 가끔 붙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테스트를 이제 자주 해가지고 코드가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 정도까지는 최소한 확인을 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젠킨스나 그런 것도 다 현재 괜찮긴 한데요 줄은 어떤 점에서 사실 또 나왔냐면요 젠킨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저장소에 대해서 그 저장소만 살펴보고 자동화된 빌드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뭐 저장소 사용하는 저장소가 뭐 10개, 20개, 30개가 된다 슬슬 많아지게 되면요 그 의존성을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CI/CD라고 보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기트허브하고 게릿이라고 해서 코드 리뷰를 오픈소스로 플랫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이제 어떤 머지가 소스 코드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앤서블이라고 해서 요즘에 또 앤서블이 그 자동화된 툴로 이제 배포할 때 대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줄 같은 경우는 앤서블 에코시스템으로 해가지고서요. 그 테스트해야 되는 여러 작업들을 줄 플레이북으로 정의를 해가지고서 그걸 실행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분산 개발팀 및 보안을 염두로 한 어떤 전체적인 테스팅이 필요한 어떤 업체는 지금 환경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줄이라는 건 사실은 오픈스택이라는 게 특히 2012년 5월달에 파운드 에디션이 설립이 되고 하면서요. 그 수많은 저장소들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젠킨스만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 줄이라는 프로젝트를 그냥 내부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하던 걸요. 이제 오픈소스 공식 런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 플랫폼 및 테스트를 위한 어떤 게이팅 작업에 적합하고 앤서블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인프라 시스템에서 사용하면서 검증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스택 인프라에서는 현재 한 1,600개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저장소에서 다양한 의존성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으면서 이렇게 오픈소스라는 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도입해서 사용하실 때는 소규모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대규모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줄을 그럼 사용하고 시작하는 어떤 이제 업체가 어디냐? 사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오픈스택 쪽에서 이제 런칭을 한 게 공식적으로 런칭 발표를 한 게
이번 밴쿠버 서밋이고, 그 전부터 사실 뭐 바르셀로나 서밋, 2016년 가을 등등 해가지고서 계속 주진한 프로젝트는 강조가 되었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오픈소스라고 별개의 프로젝트 선언한 거는 이번 밴쿠버 서밋입니다. 그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네 업체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파운데이션에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위키미디어. 위키미디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미디어 위키 사이트 있잖아요. 그 그거 다운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위키미디어.org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 자체 내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할 때 그 사이트에 대한 개발할 때 CI/CD를 이제 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BMW 회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랩이라고 해서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프로젝트 사용하고 있고, 이제 고델이라고 해서 어떤 도메인 관리하는 글로벌 업체죠. 여기서도 이 주진한 거를 내부 개발할 때 이제 CI/CD 인프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위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미디어 위키다 올그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 내에서 어떤 컴포넌트 개발을 할 때 내부에서 쓰는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 뭐냐라고 해서 주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미디어 위키가 자체적으로 또 위키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진하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오픈랩이라는 건요, 이번에 밴쿠버 서밋에서 역시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픈스택 및 어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하는 환경을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제휴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오픈랩 테스팅.org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어떤 또 개발을 이루어지고 할 때 여기 있는 CI/CD를 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진하는 게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직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잠깐 아까 역사를 대략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2012년 5월달에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되면서 오픈스택 프로젝트의 다양한 코드 리뷰 및 자동화된 테스팅을 위해서 고려가 시작됐고요. 오픈스택은 지금 오피셜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이제 뭐 노바팀, 그러니까 노바팀, 뭐 뉴트론팀, 신더팀, 키스톤팀 등등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컴포넌트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컴포넌트가 발표되는 건 없는데 인프라팀, 그러니까 관련된 팀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서화팀, 오픈스택의 어떤 문서화에 대한 어떤 툴링을 담당하고, 번역팀, 오픈스택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그 다음 하나가 오픈스택 인프라팀입니다. 이 인프라팀 같은 경우는요, 오픈스택도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 다 오픈소스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 쓰게 되면은 우리 뭐 오픈스택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인스턴스를 해가지고서 실제 어떤 서버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 서버를 띄울 때 오픈스택 위에 띄우자라고 해가지고서요, 직접 오픈스택 환경을 대부 스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패키징된 버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요, 오픈스택 위에 그 오픈소스를 다 올려놔요. 그래서 사이트를 런칭하고 뭐 게릿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개발할 때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걸 직접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세팅을 한 모든 소스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팀에서 계속 개발을 하면서 CI/CD를 처음엔 젠킨스를 사용했었는데 젠킨스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줄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요, 이 줄은 지금 오픈스택 커뮤니티뿐만 아니라요,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키노트라고 강조됐던 CNCF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자체 CI나 CD라고 해가지고서 관리하고 있는 툴들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어떤 다른 툴을 쓰면 좋을까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액티브한 멤버 한 명이 주도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댄콘이 지금 누구냐면은 그 CNCF의 공식 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한. 이 의장이 얘기한 거는 좀 이것저것 봤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아직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NCF 내부에서는 또 이제 뭐 테크니컬 오버사이트 커뮤니티라고 해서 어떤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회의도 하고 또 관장하는 미팅이 지속적으로 있고, 여기 회의록도 오픈이 돼 있어요. 여기 회의록에서 작년 3월 1일 날 살펴보면은 이 메일이 있고 나서 이 메일이 있고 나서 전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나. 아무튼 그때 줄 CI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이 과연 우리 오픈소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런 다양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또 공식 런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팀에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팀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오픈스택 개발 및 주요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API 어떤 사이트 아니면 이제 문서, 다양한 문서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CI/CD 그리고 뭐 이더패드, 이더카이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애드옥한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지 애드옥한 어떤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오픈스택 인프라, 요 인프라 위에서 직접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하는 어떤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젠킨스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용하다가 줄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줄에서 뭔가 젠킨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하면서 이게 2.5쯤에서 작년 한 7월쯤이거든요. 작년 7월쯤에 줄 2.5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때쯤 해가지고 자 이제 줄 V3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때만 하더라도 줄도 거의 다 쓰고 있었는데 어떤 레거시라든지 오픈스택에서 레거시라고 하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오픈스택에서 어떤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예를 들면 뭐 시스코 장비라든지 미도프라 장비라든지 주니퍼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하고 또 이제 네트워크와 연동돼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레거시 테스팅이 원래 젠킨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점차 줄 기반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시드니 서밋에서 공식 선언한 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줄 기반으로 가겠다. 레거시를 다 코드를 줄 기반으로 바꿔가지고 동작시키겠다 해가지고서요. 예, 현재 제가 슬라이드에 넣은 줄 V3 이 줄 V3가 그 당시에 발표가 돼가지고서 현재 공식 런칭한 거는 올해입니다. 이때부터는 젠킨스 없이 오픈스택 인프라를 구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오픈스택에서 쓰는 게릿이라는 리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GitHub의 풀 리퀘스트를요 오픈소스로 직접 구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GitHub에서 우리가 뭐 이제 누가 포크해가지고 소스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그 원하는 내용을 풀 리퀘스트를 해가지고서 이 내용을 머지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다양한 리뷰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머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소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풀 리퀘스트를 올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트라비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오픈소스 CI 툴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그런 툴과 연동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올린 커밋 풀 리퀘스트를 한 거에 대해서 자동화된 테스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공이었다, 페일이었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오픈소스로 해가지고서요. 누군가 커밋을 해서 풀 리퀘스트를 하기 전에 이 게릿이라는 시스템에 올려놓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풀 리퀘스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HTM 뭐 좋다 플러스 이렇게 점수 주고 하는 거를 오픈스택에서 이제 코드 리뷰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코드 리뷰가 문제가 없었을 때 최종적으로 베리파이를 한 번 더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머지를 하겠다고 하면은 베리파이를 한 번 줄로 해서 작업을 한 번 더 해가지고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코드가 머지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스택 인프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인프라 팀도 그렇고 전체적인 걸 모든 걸 다 오픈소스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플리캐스트 같은 이제 GitHub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GitHub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오픈 커뮤니티의 성격은 지니지만 GitHub 자체가 오픈소스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얘기드리고 싶은 건요. 오픈스택 인프라에서는 이제 젠킨스 차 빌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젠킨스를 사용하던 시절에 젠킨스의 어떤 한 가지 이제 자체적인 기능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요. 코드를 머지를 하게 되면은 그 머지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테스팅을 하는 과정이 젠킨스 자체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인프라 팀에서는 처음에 젠킨스를 가지고서 그냥 썼다 보니까 거기서 코드를 머지하기 전에 젠킨스 잡에서 실제 빌드하고 하는 거를 빌더를 하나 만들어서 플러그인식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젠킨스 환경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인프라 팀에서 직접 개발한 어떤 파이썬 기반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내일 보시면 또 오노스라고 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게릿이라는 CI/CD 시스템을 젠킨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에서 이제 줄을 거기서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런 젠킨스 자 빌더 같은 거를 또 연동시켜서 거기는 지금 이제 머지 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어떤 프리 머지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제안에서 이런 미팅 검토 미팅이 이루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 젠킨스 자 빌더라는 걸 사용하고 있을 때의 오픈스택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코드를
소위 말해서 GitHub에 풀 리퀘스트 해주세요라고 해서 패치를 올리게 되면요. 그때 이 줄이라는 시스템이 오픈스택 인프라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때 여기 있는 젠킨스라는 걸로 해서 구동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젠킨스 인스턴스들이 있잖아요. 이 젠킨스 인스턴스가 지금 하나가 아닌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요. 젠킨스가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스턴스에서 어떤 잡을 어떻게 빌드할 것인지라는 그 빌더 정의한 거에 의해 가지고서 젠킨스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반영이 이루어질 때요. 실제로 이제 노드풀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CI에서 이루어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테스트할 때 뭐 윈도우 환경이라든지 맥OS 환경이라든지 리눅스 환경이라든지 그 버전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버전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오픈스택에서 VM 이미지 사용하는 것처럼 그 인스턴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건 페도라건 그 다양한 이미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가 노드풀이라는 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요 이미지가 이제 쭉 하나 VM으로 만들어져가지고서 VM이 구동이 되면은 테스팅을 시작하는 거죠. 코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반환해가지고서 테스팅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젠킨스와 젠킨스 잡 빌더를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줄이라는 걸 기반으로 완전히 바꾸게 돼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사실 크지 않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젠킨스 잡 빌더라는 것 자체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잡 데피니션 해가지고서요. 줄에서 사용하는 엔서블 기반의 잡 데피니션으로 쭉 다 정의를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때 엔서블 플레이북으로 실행되고, 즉 기존에 사용할 때 사실 젠킨스 잡 빌더라는 게 이 다양한 젠킨스에서 잘 실행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리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면서요. 그렇게 인프라에서 내부적으로 쓸 때는 다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줄이라는 환경을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이제 엔서블 기반으로 모든 잡이 사실은 많은 잡들이 원래는 쉘 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엔서블 기반으로 플레이북으로 다 정의를 시켜놓고요. 그 플레이북이 실행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돌릴 때의 어떤 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스택 인프라 팀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프로젝트들의 의존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저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죠. 즉 하나의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요, 의존성이 있는 패치들에 대해서 어떤 패치가 의존성이 있고 의존성이 있지 않다 해가지고서요, 요걸 고려한 테스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하나 풀 리퀘스트 올렸다고 해서 그것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풀 리퀘스트는 실제 어떤 소스에서 작업 중인 패치랑 또 관련이 돼 있다. 풀 리퀘스트는 관련이 돼 있다. 서로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테스팅을 해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존성이 줄에서 있는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존성을 정의하고 젠킨스에서 관리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 공식 문서는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서로 일단 쭉 나와 있고요. 줄 프로젝트 저장소 가시면은 여기 이제 기트 레포지토리 브라우저 해가지고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죠. 노드풀이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에 대한 그런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메인 줄에 대한 컴포넌트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줄 잡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엔서블 플레이북으로 몇 가지 이렇게 CI/CD를 사용하면은 기본적인 플레이북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정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 인프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먼저 오픈스택 인프라 팀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GitHub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는데요. 프로젝트 오픈스택 인프라라는 이런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GitHub에서 얘기하는 조직이죠. 이 조직에 프로젝트 컴피그랑 시스템 컴피그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컴피그는요, 오픈스택에서 뭐 노바건, 뉴트론이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줄에 대한 정의를 다 모아놓은 줄 작업에 대한 정의를 다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컴피그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정의 내용들을 공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스들은 다 오픈소스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엔서블에 조금 익숙하시고 어떤 CI/CD 기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 싶으시면요, 이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 잡스라고 있는데요. 줄 잡스는 줄이라는 것을 이제 봤을 때 공통으로 필요할 것 같은 공통의 잡을 엔서블로 정의한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시면은 요 문서가
그 이제 RST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크다운과 비슷해요. 하지만 뭔가 좀 컨텍스트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거든요. 리스트럭처 텍스트라고 해가지고서요. 그걸로 해서 문서 작성을 하면은 그 스핑크스라는 파이썬의 어떤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문서를 이렇게 생성하는 겁니다. HTML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빌드할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이제 앤서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앤서블은 보통 이제 정리하고 사용할 때 호스트에서 뭐 모든 호스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역할이라고 해서 어떤 역할이 있고 뭐뭐를 실행하는지 등등 이런 식으로 롤을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리, 포스트, 런 해가지고서 프리는 이제 실제 런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런은 실제 실행하는 작업, 그리고 포스트는 실행을 한 다음에 작업, 이런 식으로 앤서블 플레이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북들이 여기 소스에 다 공유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스택 줄 잡스라고 하는 거는 오픈스택 저장소에 있어요. 이 오픈스택 저장소에서는 오픈스택에서 좀 특화돼가지고서 이런 것들은 사실 줄이라는 공통에 필요한 건 아니고 오픈스택에서 봤을 때 공통으로 필요한 작업, 오픈스택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앤서블 플레이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시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은 스핑크스 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줄 잡스에 정의된 이 스핑크스라는 이 플레이북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스핑크스 독스라고 해서 빌드가 있잖아요. 이 빌드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스핑크스를 사용한다는 프로젝트는 그 아까 잡 정의 파일에 이 스핑크스 독을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라고 이네이블 시켜놔요. 그렇게 되면은 이 테스팅이 줄 할 때 항목이 떠가지고서 패치가 하나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돼가지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에 대한 디테일한 로그 메시지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픈스택 번역팀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보통 번역이라고 생각하면은 호라이즌 번역, 아니면 문서 번역, 단순히 번역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오픈스택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오픈소스로 파이썬 프로젝트, 호라이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번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번역을 갖고 와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인 커밋으로 싱크를 시키느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인프라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프라는 사실 초창기에 번역팀이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인프라팀에서 많이 도와줬는데요. 원래 이렇게 쉘 스크립트가 되어 있다가 다 전환을 시켰어요. 이 전환을 시킨 걸 보면은 여기 이제 문서에 살펴보시면요. 역시 프리, 런, 포스트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 번역과 관련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가지고서 번역을 결과 파일을 얻어내가지고서 그 결과를 커밋으로 만들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요. 실제로는 쉘 스크립트인데 이런 것들을 앤서블 플레이북으로 정의를 해가지고서 앤서블로 다 정의해가지고 앤서블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게 CI/CD를 진짜 코드로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게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참고로 이제 줄 워크숍을 제가 밴쿠버 서밋에 다녀왔어요. 이 슬라이드는 공유 드릴 거고 여기 이제 이 이더패드라는 게 오픈스택 인스턴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줄과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설치해서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하시면요. 혹시 지금 발표를 들으시고 CI/CD 쪽에서 이 줄이라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실행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자료를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두 개만 짧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그 노드풀 얘기하셨는데 테스트할 때 한 번에 그 수행 잡에서 멀티 환경에 대해서도 지원을 가능한 건지. 멀티풀 잡 실행은 하나의 패치가 올라왔을 땐 가능하고요. 현재 오픈스택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VM 가지고 테스트할 때 한 번씩 띄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이니 그 장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